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K디스커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리섭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지금 54살이고요. 현재 업을 시작한 지는 7년 정도 된 상황입니다. 대전에서 제일 큰 수족관을 운영한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아직 매출은 많지 않아서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우리 한번 천천히 구경 좀 하면서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현재 이쪽 라인은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잡고 있는 디스커스 라인이고요. 베트남이 수입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베트남. 같아요. 예. 전에는 야생도 취급을 하고 했었는데 현재는 사실 뭐 대전이 매니아층들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이제는 매니아층 상대로 하는 어종보다는 주로 대중적인 어종들을 많이 지금 취급을 하고 있고요. 손대기 쉽고 범접하기 쉬운 가격대, 사실 가격이 좀 저렴한 애들 그걸 위주로 메인을 잡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평수는 지금 현재 총 210평이고요. 210평? 예, 현재 세팅을 한 거는 반 정도, 100평 정도를 세팅을 해놨고 절반을 더 하셔야 되는 거네. 저쪽은 이제 부화장을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이까지는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왕 올리고 할 세팅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직접 생산을 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그 추후에는 또 다른 계획이 또 있습니다. 넓은 곳을 몇 명이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세 분이서 관리하고 저 포함, 대표님 예, 포함해서? 네. 저를 도와주시는 형님이 계시고 저희 집사람하고 해서 세 명이서 사모님하고 네. 형님이면 혹시 가족 형님? 가족은 아니시고요. 같이 같이 물생활 하시는 형님이신데 이제 취미생활 하시다 정여택 씨 가시고 소일거리로 저를 좀 도와주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공간도 넓고 네. 어종도 많고. 어종이 몇 종류나 되는 거예요? 어종은 지금 한 300종 가까이 되고 있고요. 300종? 네, 마리수로는 한 2만 마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300종을 다 외우고 계신 거예요? 사실 다 외우지 못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어종들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을 좀 갖췄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지금 신종들은 가끔 이름을 좀 까먹기도 하고 찾아봐야지 막 이러면서 찾아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어종을 대표님이 다 부화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렇죠. 그럼 지금 사실, 그럼 사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지금은 수입하고 시장에서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사업적으로는 내가 부화를 해서 내가 판매를 하는 거는 전문성이 없으면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상관없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상업적인 규모가 좀 큰 시설에서 판매를 하려면 전문적으로 브리딩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 규모 자체는 저희도 100평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열대어들이 많아서 여기 네. 공간이 덥다고 했잖아요. 많이 덥죠, 예. 그러면 한여름에도 이 정도 온도를 항상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겨울철에는 저희가 최하 24도 정도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겨울은 따뜻하겠네. 예, 오히려 덥죠. 겨울에 들어오면 더 겨울에 더 덥다라고 덥고. 느끼시더라고요. 여름철에도 파이가 마찬가지로. 크니까. 예. 여기는 얘네 디스커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본 온도를 30도로 잡아야 되거든요. 물 온도를.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면 역으로 히터가 더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습기가 더 높아져 버리는 현상이 생겨 버리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잘 못 트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입구 쪽에만 조금 너무 더울 때는 살짝 사람을 위해서 에어컨을 트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일을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 시작은, 물생활 시작은 조그만하게 구피 몇 마리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구피 몇 마리에서 이 큰 규모가 되신 그렇죠. 거예요? 예. 구피 몇 마리에서 느리기 시작해가지고 방이 저는 혼자 살 때는 투룸이었는데 방 하나를 아예 그냥 꽉 채워가지고 디스커스를 다 채우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사업성을 보고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업성을 봤다기보다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기가 내 방에서는, 내 집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물방이라고 이제 삼성동 지하에서 물방이라는 걸 차려놓고 거기에서 아예 전문적으로 이제 브리딩을 시작을 한 거예요. 브리딩이라고 하는 거는 새끼를 낳아서 키워서 이제 판매를 하든 뭐 지인을 주든 아니면 내가 키우든 이런 걸 이제 브리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새끼를 낳는 걸 이제 브리딩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또 규모가 더 커진 거예요. 결국은 판매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수족관을 차리게 된 거예요. 뭔가 되게 진취적이신. 진취적이라기보다 고기에 떠밀려서 이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예. 그럼 몇 년 하신 거예요? 지금 뭐 물생활 취미까지 다 합치면 한 30년인데 30년? 예, 전문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디스커스는 한 20년 된 것 같고요. 수족관은 사실 코로나 발생하기 바로 전에 이제 19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 네, 그래도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많이 성장을 했죠. 오히려 역으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많이 이제 힘들고 어렵다 그랬었는데 특이 생물이나 특이 식물들 그때 한참 이제 붐을 많이 탔다라고 볼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밖을 못 나가니까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특이한 것들을 많이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진짜 매출이 꽤 괜찮았던 수족관 업체들이 거의 다 호황이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를 끝내고 나서 이제 아예 전업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이전을 한 거고.
대표님 자택이 근처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목동 쪽에 목동? 집에 있습니다. 집에도 혹시 막 아 전혀. 이제는 완전히 없고?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취미생활로 쓰는 돈은 없다가 원칙이 된 거예요. 집에서는 절대 물고기를 안 논다가 된 거예요. 여기서 와도 사실 시간이 없거든요. 응. 아침에 제가 사실 이제 10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11시부터 정식 오픈을 하고 8시까지가 마감인데 마감 끝나고 나서도 보통 10시에서 11시까지는 물을 갈고 물 관리를 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대표님 자제분은 어떻게 되세요? 아,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있어요. 엄청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애기들은? 많이 좋아하죠. 근데 저를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생활에 빠져가지고 여기까지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보통 애기들이 네. 이렇게 많은 물고기 술 접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쵸. 뭐 네. 아쿠아리움이나 가야도 네. 보는 거고. 근데 선행학습이 엄청 잘 돼 있거든요. 아, 그 선행학습을 안 시켜야 되는데 입이 좀 빠져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물고기 그리고 잡는 것도 좋아하고. 우리 물고기들한테 네. 쓰는 돈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달에 사실 이제 매입가를 따지다 그러면 한 1,500에서 2,000? 그 사이라고. 한 달에 보시면- 매입가만? 예, 매입가가 그 정도 된다고. 아, 뭐 보니까. 사료비 예. 이런 걸 사료 제외하고. 제외하고? 예. 엄청 큰 그러니까 돈이 고기 가격은 들어가는구나. 그 정도 들어가고 뭐 사료 가격은 글쎄요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좀 좋은 자료를 이렇게 테트라비트라는 거 요걸로 이제 거의 통일을 시켜서 주는데 요거 가격 합치면 한 60만 원, 70만 원 한 달에 사료값 요거 그다음에 별도로 간식으로 주는 냉장이 또 한 50만 원 그러니까 사료값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럼 한 달에 적어도 뭐 1,600, 1,700은 더 들어간다고. 예. 하긴 전체 또 운영비랑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까지 전기세가 생각하고 전기세도 하면 겨울에는 무섭고. 예. 전기세 지금은 사실 뭐 에어컨 안 트니까 여름철에는 한 100, 한 2, 30?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겨울에 지금 저희가 반만 운영하고 에어컨 세대를 동작을 시켰을 때 거의 400만 원을 찍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올겨울에는 여기까지 이제 완공이 다 돼가지고 동작을 한다 그러면 사실 좀 무서울 정도죠. 그래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 대안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월에 약간 관리하는 비용이 네. 2천 가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료비까지 포함하면 2천이 좀 넘는다고 보이죠. 그럼 매출도 상당히 높아야 이게 사업이 그쵸. 운영이 네.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간신히 유지하는 정도라고 아. 보면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네, 좀 더 매출을 계속 이제 늘려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네. 이렇게 좁은 곳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오히려 너무 넓은 어항보다는 좁은 어항, 그러니까 한 요 10cm인데 사실 요거보다 조금 더 넓은 게 보기에는 더 좋을 것 같고요. 관리 차원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면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베타라는 특징이 얘네들 사실 그 맑은 물, 흐르는 물에 사는 물고기가 아니거든요, 얘들은. 아. 본래는 이제 고여있는 웅덩이 같은 곳에서 새끼를 낳고 비가 왔을 때 새끼들이 이제 쓸려 내려가면서 여러 곳으로 퍼지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pH가 낮은 오래된 물들, 그다음에 낙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슬러지들이 많이 쌓여있는 pH가 낮은 물이 살기 때문에 센 물로 자꾸 갈아주시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아. 어떤 수족관들에 가면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한 수를 해줘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지느러미가 상처를 입어서 오히려 곰팡이균에 감염되거나 해서 잘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오히려 물을 오래 묵히시고 사료는 이틀에 한 번 정도 딱 먹을 만큼만 주시면 충분히 얘네들은 잘 살 것 같아요. 밥도 그리고 이틀에 한 번만 주면 이틀에 돼요? 한 번만 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키우기가 되게 쉬운 어종이네요? 되게 쉬운 어종인데 되게 어렵게들 생각하세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환수하다 보니까 자꾸 죽으니까. 아니, 네. 생긴 게 뭔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을 확 받게 하는데. 오히려 쉬운 애들이 좀 더 화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아요. 진짜요? 예. 구피도 화려할수록 오히려 물 관리를 좀 안 하시는 부분이 안 해야만 더 잘 크고 새끼들도 더 잘 낳고 이렇게 큽니다. 그 정도 갈리면은 집에서 아이들 키우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애기들도 그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러니까 맹고객들이 많으신데 힘들어하면서도 물 관리를 자꾸 하시려고 그러세요. 물을 그쵸. 어항을 들고 화장실 가고 다 통째로 빼고. 다 닦고 이걸 또 물 버리고 다시 새로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힘드시지만 고기는 더 힘들어요. 아. 그러면 또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배고플까 봐 밥 많이 주시고 아주 안 좋은 행동들이에요 이게. 얘네는 수명이 어떻게 돼요? 수명 한 3, 4년 예상하시면 3, 되고요. 4년? 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오염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런 거품들이 있거든요. 네. 요거는 뭐냐면 산란 준비, 그러니까 이놈이 순놈이에요. 네. 산란 전에, 그러니까 새끼를 낳기 전에 미리 새끼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요걸 갖고 오염됐다고 또 물을 다 바꿔버리시면 스트레스 또 받는 거예요. 자기가 정성 들여 지어놓은 집을 갖다가 또 다 버려버렸으니까 또 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암놈이 들어가면 이제 한참을 패다가 한참을 이제 괴롭히다가 암놈이 힘이 빠지면 몸을 쭉 짜가지고 알을 빼서
여기다 하나씩 수정을 시킨 다음에 넣어줘요. 아. 그리고 암놈을 빼주면 순놈이 이제 알아서 키웁니다. 근데 새끼가 뭐 100에서 한 200마리까지 나오니까 사실 개인이 이걸 전부 다 관리하기는 힘들다고 봐야죠. 그래서 브리딩은 물론 추천드리진 않아요. 얘네는 단체 생활을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네도 베타카들은 자기 영역성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두자왕에도 한 두세 마리를 넣어놓으면 같은 성별끼리 특히 순놈들끼리 해놓으면 엄청 싸워갖고 결국 한 놈이 죽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수를 같이 놔도 마찬가지로 좀 더 강한 순놈이 암놈을 죽여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냥 같아요. 한 마리 키우는 네.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독립된 공간에 그렇죠. 한 마리씩. 독립된 공간에 한 마리씩이 제일 낫고요. 음.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뭐 다른 어종 중에서도 어울리는 어종하고는 괜찮습니다. 같이 키우셔도. 근데 이런 구라미 같은 경우 얘네가 또 너무 싸나워요. 그래서 이런 어종에 안 맞다라고 보시면 얘는 되죠. 같이 있구나. 예. 요렇게는 괜찮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참 순한 애들하고는 같이 키우는 거. 근데 구피가 순하잖아요. 네네. 근데 꼬리가 넓은 애들은 또 안 돼요. 왜냐면 베타가 자기 동족인 줄 알고 또 공격을 해요. 야.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를 하시고 같이 키우실 수도 있긴 하지만 굳이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얘는 진짜 저희가. 이쁘다. 근데 화려해 보인다. 그렇죠. 저희처럼 네. 지식이 잘 없는 사람들은 네. 뭐 수족관에 항상 요 산소 장비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굳이 저는 마리수만 적당히 지켜주신다 그러면 여과기나 산소기 없이도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무여가 무한소왕들 많이 추천드리는데 사실 뭐 마리수가 중요해요. 적당히 살 수 있고 그만큼 뭐 암모니아나 질산이 나오는 거를 물 자체가 정화시켜 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라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런 아이들은 실제 가격도 좀 말씀해 주시나요? 네네. 저희는 이제 그래도 좀 많이 좀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좀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프문 베타 암놈 같은 경우에는 8,000원서부터 순놈은 10,000원 정도. 어? 저렴?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 덤보이어라 그래서 귀가 큰 녀석. 요건 이제 15,000원 정도. 예. 저희는 고정가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저렴한데? 네. 그럼 이렇게 저렴해서 언제 이거 한 달 매출을? 그러니까 많이들 손님이 오셔야죠. 그럼 대표님 수족관에서 네.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누구예요? 지금 현재 넘버 2하고 넘버 1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보고예요. 이거는 엠비우 보고인데. 보고요? 네. 저희가 흔히 아는 보고? 네. 근데 이제 그건 아프리카에서는 엠비우 보고라고. 와. 이거 아마 국내에서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한 마리에? 네. 근데 사실 뭐 아주 고가종은 아니지만 뭐 이 정도면 그래도 꽤 괜찮은 아이라 한 소개시켜드리고 이건 넘버 2. 그럼 이런 아이는 좀 전시용에 가까운 전시용에 가깝다고 봐야죠. 판매보다는. 네. 판매가 된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제가 이뻐서 데리고 있는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사실 뭐 제가 처음부터 키운 녀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 근래 들어서 계속 이제 귀염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도 어디선가 이렇게 매입을 해오신 거잖아요. 네, 매입도 있고 뭐 이제 저희가 키운 것도 있긴 한데 사실 대부분 다 매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브리딩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상황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공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은 이제 처음에는 이번 달에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은 한 3개월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계속 이게 일이 많아지네요. 네. 대표님 혹시 예전에 직장 생활했을 때 돈을 많이 모아놓으셨던 건가요? 아니요. 지금 샵을 하면서 계속 꾸준히 이제 절약하고 사실 그 돈 가지고 늘리고 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입 생기면 또 네, 투자하시고 네. 계속 그렇죠. 반복되시는 거구나. 현재 뭐 요 상태만 해도 사실 뭐 규모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뭐 2억 정도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일시적으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계속 물방에서부터 있던 용품이 수족관으로 가고 그 수족관 좀 더 키워서 또 이쪽으로 오고 또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됐다고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발이 있어. 이건 우파라파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도롱뇽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되게 예. 신기하게 생겼다. 뭐 색깔은 뭐 골드서부터 블랙, 마블, 화이트, 알비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좀 큰 녀석들이 있고. 뭔가 이게 그러니까 도마뱀과 그쵸, 예. 그런 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쁜 거로 여기 골든 이쁜 녀석. 예. 얘는 색감이 참 좋아서 요건 이제 브리딩을 저희가 이제 목적으로 야, 하고 있는 얘는 녀석들도 있고. 예. 뭔가 비싸 보인다. 음. 신기하게 생겼다. 그럼 아까 이 보거가 1호예요? 이건 넘버 2 정도 된다고 넘버 투? 보시면 돼요. 예, 넘버 2 넘버 정도 원은 누구예요? 보시면 돼요. 근래 사실 다른 브리더가 키우다가 저희한테 이제 일괄적으로 저희 들어온 녀석인데 초대형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간이 좀 넓어가지고 이제 요거는 흔히 보기 힘든 이제 아프리카 파이르크라고 하는 녀석인데 아주 사나워요. 그래서 저희 지인이 브리딩을 하다가 이제 지금 현재 저희한테 이제 이갈된 녀석들이고 여기 보시면 호주 페어가 사실은 이제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호주 페어.
그러니까 공기호흡을 하는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 녀석이 현재 아마 저것도 국내에서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쿠아리움에서도 볼 수 없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그럼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요건 한 400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아주 비싼 개체는 사실 저희 매장에서는 그렇게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다양한 어종들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없지만 네.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어종은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아마 국내에서 거래된 것 중에 코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2, 3억까지도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코이, 잉어. 잉어가 가격적으로는 제일 비싼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용 쪽도 많이 비싸긴 한데 사실 제가 봐서는 집에서 그렇게 키우는 것보다는 어느 뭐 회장님 댁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 보여요. 네. 대표님 물생활 하신 게 지금 30년 가까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일 처음엔 어떤 물고기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처음은 저도 다른 분들하고 똑같아요. 구피? 네, 작은 어항에서 구피 몇 마리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고기들을 번식을 시키다가 아까 번식을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새끼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어종을 좀 찾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디스커스라는 어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 걔네가 새끼를 낳기 시작한 거예요. 새끼를 낳아서 알서부터 새끼가 되고 어미 몸에 붙어 있는 거를 채착이라고 하는데 그 채착된 모습을 보고 이제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디스커스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디스커스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취미로 시작하셨다가 완전 인생이 되셨네요. 그렇죠.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는 많은 규모가 분들이 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생활 하시는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수족관을 해볼까 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된 케이스인데 아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사실 그 노력이면 다른 장사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추천을 드립니다. 물고기들도 네. 같은 종이라도 좀 성격들이 좀 있나요? 같은 종에서도 못된 녀석들이 있어요. 유독? 특히나. 예, 예. 깡패 같은 녀석들이 꼭 있고 그리고 그 녀석들은 보면 다른 고기들을 꼭 괴롭히면서 쫓아다니는 녀석들이 있어요. 근데 어종 차이가 더 크다라고. 어종 보시면 차이가 될 제일 것 크고. 같아요. 예, 예. 어종에 따라서 순한 녀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센 녀석들도 있고 그리고 아주 사나운 녀석들도 있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정도 경력이 되면은 이제 좀 보는 순간 좀 성격 같은 게 보이나요? 보이죠? 네. 그 고기들도 보시면 애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오. 어떤 애들은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이 정도로 보이고 그 다음에 쫓아오는 녀석들이 있고 숨는 녀석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물론 숨는 녀석들은 그래서 저희가 좀 아프거나 얘네들 좀 밀려난 도태 개체들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냥 있어요. 내성적이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기보다 건강상의 문제가 되게 강하다라고 아, 보시면 건강상의 될 것 같아요. 문제가. 그래서 고기를 고르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번씩 손을 대보고 애들이 잘 쫓아오는 녀석들을 고르시는 게 사실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은 물고기를 이렇게 고를 때 매입을 하실 때 있잖아요. 네. 좀 보시는 기준이 뭐예요? 뭐 어, 모양, 색깔, 사실은 이제 모양하고 발색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형. 체형. 디스커스는 체형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체형이라는 건 그게 얼마나 디스커스가 특히나 그 이름 자체가 원반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반. 그러니까 네네. 동그란 녀석들이 이쁜 거예요. 아. 그래서 디스커스는 그렇고 구피 같은 경우는 통통한 녀석들. 그래서 순놈은 특히나 허리가 굵은 녀석들. 이런 거를 저희 종자로 많이 준비를 하죠. 물고기도 좀 오래 키우면 네. 좀 교감을 하다 보면 주인을 알아보는 그런 그렇죠. 예. 알아봐요? 예, 진짜로? 예.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보는 거냐 아니면 특정 주인을 정말 알아보는 거예요? 특정 주인이라기보다 그 어떤 그 브리더 분이 항상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이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 걸 좀 보지 않을까. 아. 형태를, 사람 형태를 보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는 조금 어부선설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기억을 한다는 네, 거네요. 네. 신기하다. 그러니까 특히나 잘 쫓아오는 그런 그러니까 사람이 있거든요. 특히나 제가 밥을 주니까 저를 많이 딱 쫓아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옷 색깔이나 체형을 보고 좀 쫓아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특별히 물고기랑 좀 교감을 잘하는 노하우나 방법이 있어요? 너무 신경을 안 써주시는 게 오히려 교감을 잘 하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신경을 해요. 안 쓰는 게? 네, 좀 덜 써주시는 게. 아. 매일매일 뭐 밥 주는 거, 물 갈아주는 거를 해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물고기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오히려 상황이 스트레스를 돼버려요. 주는 건가? 네, 그렇죠. 네. 아. 물갈이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물고기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이니까 환경의 변화가 와버리는 거죠. 물 온도도 변할 뿐더러 pH도 변하고 그리고 박테리아 자체도 버려지기 때문에 수질까지도 망가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쳐다볼 때 좀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낫나? 그리고 특히나 디스커스 같은 경우에는 산란을 했을 때 앞에다 저는 신문지를 한 장을 다 붙여버리라고 추천을 드려요. 조언을 드려요. 바깥이 안 네, 보이게 왜냐하면 외부가?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꾸 신경을 쓰게 되면 사람이 쳐다보게 되면 얘네들이 자기 알을 먹어버려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덜 써주시는 게 오히려 물고기를 위한 방법이다라고 추천을 드려요. 결국은 또 스트레스네요. 그렇죠. 사람이나 네. 동물이나.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환경이 자꾸 변하면 그쵸. 몸살 감기에 걸리듯이 만병의 원인은 물고기도, 스트레스. 예, 물고기도 자꾸 환경이 바뀌면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물고기가 아프면 물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물이 망가지면 다른 건강했던 물고기까지 또 아파져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얘는 좀 되게 혈관 같다, 혈관. 사람 혈관 같아. 요거는 이제 피존이라고 하는 녀석들인데요. 베트남에서 제일 그러니까 유명한 디스커스 어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는 물 건너 올 때 네. 비행기로 올 거 아니에요? 비행기로 옵니다. 그럼 어떻게 담겨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수족관? 아니 한 어항 안에? 마리씩 한 마리씩 한 마리씩. 포장이 돼가지고 아. 그리고 박스 안에 담겨가지고 이제 수입이 되는 거예요. 아. 비행기를 타면 보통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까지 비행 시간은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준비를 패킹을 해서 공항까지 가서 비행기까지 싣는 시간이 또 한 4-5시간 걸리고 그다음에 한국에 도착해서 아침에 저희가 보통 새벽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많이 운영을 하는데 새벽에 도착하면 검역 통과해야 되고 세관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운송을 대전까지 와야 되니까 그러고 또 거기서 10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보통 한 24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 중에도 물고기도 스트레스가 꽤 많이 받아서 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항상 수출자한테 항상 요구를 해요. 2, 3일은 꼭 옮겨라. 아. 근데 그 안에서 봉투가 작잖아요. 물량도 작고. 근데 네, 그 네. 안에서 배설을 하게 되면 물 자체가 망가지거든요. 죽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다 똥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옛날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폐사율이 1%도 잘 안 된 것 그럼 같아요. 거의 없다 보면 되네요. 디스커스 같은 경우에 그렇고 부피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하게 되면 봉투에서 꽤 많이 폐사가 돼요. 그러니까 5봉투를 정도를 주문하면 한 봉투 정도는 폐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많은데 지금은 좀 많이 줄긴 했어요. 예전보다는 기술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럼 저 같은 초보한테는 디스커스의 매력을 어떻게 좀 어필한 나갈 때 디스커스는 뭐를 사실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아한 물고기거든요. 네, 우아해 보입니다. 우아하고 네. 마찬가지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좀 친해지기가 좋아하는 아. 물고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어항 같은 경우에는 좀 큰 어항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실 두자 정도는 요게 두자라고 하는데 60에서 45cm거든요. 요게 두자 네, 어항이에요? 두자 표준 어항인데 그러니까 요 정도는 최소 이 있어야 정도는 된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여가 시스템을 좀 많이 해서 사실 전에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매일매일 물을 갈았어요. 처음 배울 때는 선배님들한테 배울 때는 디스커스는 물 안 갈면 죽는다. 물 깨지면 죽는다. 온도는 무조건 30도. 이렇게 저희가 배웠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저는 오히려 물 관리 시스템으로 해서 제가 제작하는 여각이에요. 아, 여가 예, 예. 제작을 하신 거예요? 제작을 제가 하고 있어요. 상면 여각이라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넣고 기본적으로 이걸 메인 여각기로 삼아요. 그리고 스펀지 여각기는 보조로 혹시나 모터가 고장이 나서 물이 흐름이 끊기면 스펀지 여각에서 나오는 산소로 버틸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각 시스템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스펀지만 가지고는 사실 디스커스가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예전같이 예전에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과력이 부족했다 였거든요. 그래서 스펀지 2개 옛날에 놓고 썼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물 관리를 예전처럼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특히나 얘네들은 많이 먹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 한 2번에서 3번을 밥을 주는데 오전에는 비트를 좀 주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냉장을 주고 밤에 집에 가기 전에는 이제 사료를 또 한 번 주는 이렇게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이 먹다 보니까 많이 쌓여. 그러니까 물을 갈아도 똥이 이렇게 항상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즘 물 관리 시스템을 좀 맞춰주셨다 그러면 그 양이 훨씬 줄어들어요. 물 관리할 수 있는 양이. 아니, 어떻게 여가기 개발까지 하셨어요? 개발은 아니고 전에 있던 시스템이지만 저한테 맞게끔 제가 다시 맞춘 거예요. 개조를 좀 했다 보니. 네, 다른 분들하고는 물 방향이 좀 반대로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실수로 방향을 바꿔봤는데 오히려 그게 더 낫더라. 그래서 제가 만든 방향으로 이제 그걸 물 흐름을 바꾼 거예요. 대표님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휴가도 지금 계획을 못하고 있고. 사실 이제 저희 집사람이 베트남에서 저희가 만났거든요. 베트남 분이시구나. 수출 업체에서 직원으로 있었어요, 집사람이.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수입을 할 때 집사람하고 전화로 하니까 전화가 아니고 이제 메신저로 네네. 싸우기도 많이 싸웠거든요. 야, 고기 왜 이따위로 보내? 너 가면 내가 지금 가만 안 놔둔다. 막 이러면서 많이 싸웠던 사람인데 뭐
어느 날 직접 베트남 농장에 간 거죠. 가서 만나시게 된 거예요? 네, 얼굴을 보고 진짜 이쁜데 하고 1년 정도 쫓아다닌 다음에 뭘 하시려다가 결혼을- 혹시 예, 너무 아름다우셔서 좀 이뻐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고 예. 그래서 베트남에서 지금 베트남에서 이런 고기들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좀 예쁜 애들을 좀 선별해서 지금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좀 좋은 디스커스랑 네. 뭐 평범한 디스커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일단은 디스커스 자체를 봤을 때 체형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 체형, 같아요. 무늬가 아니라 체형. 체형. 저는 체형이라고 보고요. 아. 자, 일단은 동그란 체형들. 이쁜 애들 네네네. 있죠. 동그란 애들. 그 다음에 좀 못생긴 애들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사실 저희도 못생긴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애들은 절대 고르시지 말아야 돼요. 아. 좋게 생긴 개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못생긴 애들은 벌써 체형이 망가져 있어요. 길쭉해요. 색깔도 좀. 네, 색깔도 그렇고. 그러니까 색깔과 체형이 거의 같이 망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디스커스는 절대 고르지 마요.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불의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의 이상의 기형. 이건 이제 수입 들어올 때부터 자체 잘못 들어온 녀석들이고. 재능이 유전적으로 저러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유전적도 있지만 후천적도 경험도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비행기 타고 오면서 얘네 불의 이상이 좀 많이 와요. 그게 뭐냐면 기압 차이 때문에. 물고기는 불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불해를 이용해서 물속에서 뜨고 가라앉고를 하는데 불해가 이상이 오면 기울거나 누워 있거나 아니면 서서히 뼈가 틀어지는 현상이 생겨버려요. 그럴 때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절대로 골리지 말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어종의 공통적인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상관없어. 쟤네들 워낙 싸나운 아프리카 녀석이라. 네. 공격하는 거예요, 점프를 지금? 워낙 아니요 점프를 잘해요. 그러니까 물 밖에서 이제 벌레나 이런 걸 점프해서 사냥하는 녀석들이다 보니까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고, 요건 이제 용이라고 흔히 보시는 용이라고 하시는 녀석들이고 아주 고가 개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집에서 키우기엔 괜찮은 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애들도 뭔가 덩치가 크면 네. 어항도 커야 될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이제 애기니까. 아, 여기 애기인 거예요? 네, 애기니까 여기 지금 수입된 지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녀석이고요. 네. 그래서 아직 발색도 제대로 안 올라왔고, 사실 이제 이게 좀 크면 이제 넉장 이상으로 옮겨간 다음에 썬팅까지 해줘야지 발색이 제대로 올라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종에 따라 평균 수명이 좀 차이가 큰가요? 아니면 크죠, 많이 크죠. 커요? 예, 예. 오래 사는 아이는 몇 년 정도? 요 녀석 같은 경우에 3, 40년 정도 아, 사셨다고 진짜 오래 보더라고요. 사는구나. 예, 디스커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10, 12년 이렇게까지 사는데 보통 제가 키워봤을 때는 6, 7년, 7, 8년? 6, 7년, 7, 8년까지가 한계고, 하여튼 얘네들 오래 살수록 점점 덩치가 커지는 녀석들이더라고요. 어종들은 수명이 오래될수록 덩치가 더 커져갑니다. 잘 줄어드는 경향은 뭐냐면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같은 디스커스인데도 가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네. 체형의 체형 차이도 있고, 체형보다는 이제 종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좀 그러니까 야생도 좀 고가 개체 애들인데요. 제일 비싼 개체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브리더에 따라서 좀 말레이시아 브리더 중에서 닥터테오라든가 아니면 뭐 토니탄 이런 개체들이 좀 많이 고가 개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리더에 따라서 누가 키웠냐, 전 세계 챔피언십에서 어느 정도 우승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대가 그럼 많이 차이가 대회에서 나는 것 같아요. 챔피언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많이 있습니다. 물고기 챔피언십이 꽤 많아요. 여러 가지 있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에서 놀리고 있고. 심사 기준이 뭐예요? 심사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 체형, 어떻게 키웠느냐? 키우는 가정보다는 결과물을 많이 결과만. 중요시하고요. 예. 그래서 사실 어떤 브리더들은 좀 편법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서 데려오고도 호르몬제를 투여를 해서 성장률을 높인다든가, 뭐 아니면 발색제를 먹여서 발색을 좀 강화를 시킨다든가 이런 편법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뭐 그런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긴 하지만 정정당당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방법들이 써서 많이 성장을 시키고 있고, 그러면 제일 참여하는 분들도 많아요. 가장 자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대회.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몇 마리 제한이 있는 거예요? 몇 마리 제한도 있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 뭐 챔피언십에 한 번 딱 나가봐가지고 사실 과정을 정확하게 몰라요. 저도 뭐 5마리 정도를 데려갔었는데 그 중에 뭐 은상 1마리 타긴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 국내에서도 대단한 브리더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직은 국내 브리더들을 인정하는 분위기보다는 해외 브리더들, 특히 말레이시아 브리더들이 말레이시아. 그쪽에서 많이 그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열대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인 국가가 유리하겠네요. 일단은 거기는 편안하잖아요. 네. 한 10년 전만 해도 열대어 산업에 대해서 많이 키우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관상어 산업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일조 산업까지 만들어 보겠다.
라고 준비를 하고 브리더들을 많이 밀어주고 했었는데 사실은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첫째, 온도. 둘째, 비용. 동남아에 비해서는 불리한 많이, 조건이겠네. 많이 불리하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사실 뭐 브리딩을 시작을 해서 한국에서 판매를 좀 하고 싶긴 한데 아주 우세한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개체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가격이 나가는 개체들을 브리딩을 해서 그거를 판매하는 이런 전략을 좀 짜고 있습니다. 보통 디스커스는 몇 종 정도 되는 거예요, 종류가? 종류는 한 3, 400 정도 3, 400? 아, 예, 많구나. 보면 되고요. 브리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A와 B를 섞어서 C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 계속 거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종이 계속 탄생을 계속 하는 나오는 거죠. 거네요. 예. 뭐 피존하고 뭐 멜론하고 섞어서 뭐 화이트 피존이 나오기도 하고 펄 피존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개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야생하고도 섞기도 하고. 그러니까 특히나 야생하고 섞이면 뭐 센터파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렇게 취미로 하셨을 때는 유독 마음이 가는 아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제일 애착이 갔던 디스커스니까 사실 지금도 디스커스가 제일 마음에 들고 제일 애착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디스커스에 제일 집중하고 싶지만 사실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어종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디스커스 중에서도 유독 딱 어떤 특정 한 마리가 애착이 가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키우다 보면? 그렇죠. 예. 저희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이제 홍월이라는 개체를 저희가 이제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사실 한국에서 홍월이라는 개체를 제일 우세하게, 제일 우대를 쳐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홍월이라는 피츠는 좀 사라졌고, 왜? 이게 순수 홍월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일본서부터, 비하우스에서부터 시작된 어종이긴 하지만 이게 한국에서 들어와서 그 비하우스 홍월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 버리니까 이것저것 자꾸 섞여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 다시 제가 홍월이라는 걸 복원을 하고 싶고, 그리고 좀 저만의 홍어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성공을 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물방을 운영할 때 센터바가 있는 홍어를 한번 만들었었어요. 그건 이제 오리지널 홍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원했던 그런 디자인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시 한번 도전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뭔가 한번 시작하시면 끝까지 파헤치시는 성격이신 게 대표님. 이게 사실 그렇진 않은데 그래요? 꾸준한 거는 사실 물생활이 제일 꾸준한 것 같아요. 제가 직장도 3-4번 정도로 바꿨었거든요. 제가 자영업을 시작을 했다가 그다음에 직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자영업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한 외길만 걸은 건 아니지만 이 물생활은 지금 사실 본격적으로 업을 시작하고 있고 키우고 있고 앞으로 한 20년에서 30년 가까이는 더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아니, 있고. 취미로 했다가 이 정도 규모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쉽지도 않고 좀 어렵죠. 사실 이렇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게 너무 나만의 자유시간이 너무 없고 그리고 항상 노심초사. 뭐가 잘못됐을지. 여기 경보 시스템도 지금 저희가 많이 달려있거든요. 누전 차단기. 그 다음에 뭐 온도가 너무 과하게 올라가면 또 알람도 울리고요. 그 다음에 물이 누수가 되면 그것도 알람이 울리게끔 그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다 맞추고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 정전인가요, 그러면? 정전보다는 일단은 정전도 무섭지만 일단은 어항 자체가 시스템이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정전이 됐어도 한 서너 시간은 얘네들이 버티거든요. 비상전력이 네. 있어서. 비상전력이 아니고 알람이 바로 저한테 오니까 제가 바로 쫓아오는 거죠. 네네네.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히터 고장이라든가 히터가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40도, 50도까지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삶아 죽이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왕 하나를. 그럼 잘못하면은 그냥 뭐 몇백만 원은 그냥 우습게 한 방에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봐야죠. 그동안 오래 하시면서 제일 크게 어떤 사고 같은 게 있었어요? 사고는 사실 누수. 며칠 전에 여기도 이제 제가 저쪽에 뭐 실리콘을 바른다고 실리콘 발라놓고 배수 펌프를 꺼놓고 갔거든요. 여기가 장소가 지하다 보니까 배수 펌프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걸 꺼놓고 갔어요. 하필 그날 새벽에 비가 무지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첨벙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가 아찔하시겠네요. 네, 1년에 한 번, 두 번은 꼭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저희가 캡스 같은 걸 안다니까 정전이 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전기가 딱 떨어져가지고 밑에 있던 치어 한 2만 마리가 그냥 몰살한 경우도 있었고. 그러면 이 정도는 비용적으로 얼마의 손실 보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까놓은 거니까 마음의 상처가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비용적으로는 제가 브리딩을 했고 먹이를 좀 키워놨으니까 그 비용 조금인데 사실 마음이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리죠. 근데 그 아이들이 판매가 됐을 때는 돌아올 수 있는 매출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브리딩을 할 때는 매출이 사실 크진 않았어요. 한 달에 뭐 4, 500 정도, 그러니까 물고기를 한 달에 보통 한 1000마리 정도가 새끼가 나오면
제가 한 2, 300마리 정도로 판매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큰 수익은 없었지만 유지는 간간히 되는 이제 그런 정도 시스템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초보자들이 네. 제일 궁금해할 만한 게 네. 어쨌든 어종별 관리 요령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일단 초보자들이 가장 좀 쉽게 알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